Guten Abend, gut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i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이번에는 일단은 뉴스로 시작을 해서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거리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뉴시스 2020년 1월 3일자 뉴스로 시작을 하죠.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침대를 제작, 납품해서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를 받았던 업체 대표와 관계자들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런 뉴스입니다. 우리가 이런 뉴스를 보게 되면 그렇게 됐구나, 불기소 처분이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 또 기억력이 좋은 분들은 그때 그 라돈 침대 그 사건이 이렇게 종결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라돈이 어차피 방사능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 탈원전에 올인하고 있는 문재인 씨를 떠올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한 가지 사건에서 시작해서 국내 전체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2018년에는 침대는 방사능이다. 거의 이런 인식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소비자는 물론이고 정부가 이것을 앞장서서 부추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이 라돈 침대의 공포, 이것은 지난 광우병 사태 때하고 흡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규모는 좀 달랐지만 국민들이 여기에 공포감을 느끼고 거의 패닉 상태에 빠지는 이러한 반응하는 그런 정신 상태는 비슷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방사능만이 아니고 그 스타의 목매는, 요즘에는 그 정치 스타 이런데 목매는 우리 국민들의 모습을 볼 때도 거의 이성이 마비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바로 조국 사태 때 좌파들이 조국을 수호하면서 범죄를 범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좌파들의 이러한 그 의식이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이것은 지금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돌이켜보면 이 라돈 침대 뉴스가 계속 나오고 할 그 당시에 광우병처럼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놓고는 그때는 그래놓고 그 이후에는 이것을 방치해버린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했다. 그것을 알고 있죠. 그때 보면 우체국 직원들까지 동원을 해서 마치 긴급사태가 난 것처럼 그렇게 설쳐댔는데, 그리고 나서는 잠잠해지더니 이제는 포기했나 보다 이러고 있는데 이런 뉴스가 나온 겁니다. 폐기물 처리도 못하고 지금도 그냥 쌓아놓고 있죠.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2020년 이제 연초인데 올 하반기에나 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보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문재인 씨의 이 방사능에 대한 호들갑, 이것은 기장 담수화 수돗물 사건, 지난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강의를 참조하면 그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문재인 씨의 대책 없는 탈원전, 대책 없는 태양광 발전소, 이런 것들을 쭉 지켜보면 마치 문재인 씨의 행태가 이렇다. 그러니까 먹기 싫은 반찬은 슬그머니 한쪽으로 밀어버리고는 그 다음에는 완전히 망각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이번 이 라돈 침대 사건에서 문재인 씨의 전형적인 그런 시작을 해놓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다시는 챙기지 않는, 결국 이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할 것인데, 그런 정책 추진 상태를 또다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라돈이라고 하니까 그것이 1급 발암물질이라는 수식어가 앞에 붙어 있어서 그러한 방사능 물질이 나쁘지 않다는 거냐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나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대기권 밖에 있는 태양을 종종 잊고 사는데 그것이야말로 위험물질이다.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대기권 안에 있는 태양은 그것이 없이는 지구의 생명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이 태양이라는 것이 대기권 안에서는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또 우리에게 그것이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희망이냐? 태양이 있는 한 인간은 존재할 수 있다 하는 존재적 희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인간은 그 본체인 대기권 밖의 태양이 얼마나 위험한가, 위험 덩어리다 하는 것을 완전히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일한 태양이 대기권 안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태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위험물질이기도 하고 희망적인 물질이기도 한 태양,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구 안에서도 또 그 태양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것은 달라집니다. 사막에서 태양은 기피 대상이다 그럴 수 있겠죠. 위험인자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시베리아에서는 태양은 선호 대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막에 사는 사람과 시베리아에 사는 사람은 태양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그 태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자기의 위치에서 알맞게 적응을 하고 그렇게 하죠.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보았을 때
지구상에서는 거의 선진국에 가까운 그런 국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국민의 수준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한 중진국 정도에 머물러 있다. 그런가 하면 현재의 문재인 정부의 수준은 완전히 후진국 상태이다. 이렇게 아주 복합적인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막적인 상황이 되면, 그래서 광우병이라든지 라돈 침대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그냥 땅을 파고 들어가서 나오지 않으려고 하고, 또 우리가 시베리아 같은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탈원전이나 태양광 발전소 같은 경우면은 두 손을 치켜 들고 거기에 또 찬양을 하고, 어차피 양쪽 다 이성을 잃고 있다. 이것은 분명하죠. 그리고 보면은 광우병 사태 때의 그러한 집단 광기를 보였던 그런 국민 의식은 벌써 여러 해가 지났지만 그때보다 더 나아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 것일까? 그때 그 당시의 국민의식, 정치의식, 좌파의식, 거기에 대해서는 나의 리걸마인드 책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오늘의 우리는 그러한 집단 관계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우선 라돈 침대 사건, 이것부터 간략하게 정리를 해나가 봅시다. 2018년 5월에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침대 매트리스에서 검출됐다 하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때마침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이것이 기준치를 최고 9.3배나 초과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이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국민들이 정말 난리가 났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세월이 이렇게 지난 후에 이 정보를 다시 보게 되니까, 이런 정보를 접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해보아야 할 겁니다. 간단하게 그 두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정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기준치라는 것이 정해져 있구나. 그러면은 이것은 침대 매트리스가 지켜야 하는 기준치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인가? 국가적 표준으로서. 그 다음에 기준이라고 한다면은 그 기준은 어떤 기준인가? 이것을 넘어서면 치명적이라는 기준인가? 아니면은 이 정도일 때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기준인가? 9.3배나 초과했다 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수치인가? 이 모든 것을 알아야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9.3배 초과라는 이것이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도 그 방사능 물질에 많이 접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일전에 했는데, 자연 상태의 피폭 선량과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런 의문점들이 해결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당시에 2018년 5월 당시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기준치를 최고 9.3배 초과했다, 이렇게 발표를 할 때는 이러한 비교 대상,
국민이 판단을 할 수 있는 대상을 같이 제시를 했었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정부도 같고 언론도 그렇습니다. 그냥 갑자기 여러분은 이제 방사능에 피폭돼서 암이나 이런 것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2005년인가 2008년인가부터 쭉 싸운 사람들은 이제 와서 어쩌라고 아주 절망적이 되겠죠.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대중을 충동시키는 그런 위험한 짓이다 하는 겁니다. 무책임한 짓이다. 반드시 정보 제공을 했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당시 소비자들은 매트리스를 전량 회수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트리스 사용자 중에 180명은 이 침대 회사를 상대로 상해, 업무상 과실치상, 사기 이러한 혐의로 그들을 고소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상해라든지 업무상 과실치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명백하게 나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은 상식이죠. 그 다음에 원자력안전위원회하고 그 위원장을 직무유기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청와대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2018년 12월 18일 청와대 문재인 씨가 업무보고 모두 발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라돈과 같은 생활 속의 유해물질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시급한 과제다. 이 대통령이 나서서 이야기를 했다. 소비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불안감을 조속히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과 성과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 가야 한다. 아주 다급하게 이 일을 해결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벌써 만 1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시급한 과제를 해결했는가? 이것을 확인해야 하겠죠. 그것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2020년 1월 3일자 SBS 뉴스는 이런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거해 놓은 침대 매트리스가 7만 개가 넘는다. 우리는 그 임진강을 핏물로 만들었던 돼지 사체 몇만구 그 악몽이 다시 떠오르고 말지요. 이러한 뉴스를 보면서 참 대책 없는 문재인 정부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라돈처럼 방사선 수치가 낮은 선량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명확하게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아니 2018년 5월에는 기준치를 최고 9.3배 초과했다 해가지고 국민들이 깜짝 놀라게 해놓고는 방사선 수치가 낮은 선량이다. 이 피폭 선량이라고 하는 것이 수치가 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런 전문적인 분야에 있어서 국민이 알 수 있게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할 일을 다 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침대 공장 직원은 또 나름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 7만 개가 넘는 침대 매트리스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것이 방사능 폐기물로 규정이 되지 않았다. 이게 보면은 그런 겁니다. 그 방사선 수치가 낮고 그 방사능 폐기물로 규정이 되지 않았고 그런 것을 엄청난 방사능을 밖에다 뿜는 그런 오염된 물질이다 해서 갖다가 쌓아놓은 거다.
뭐 대략 이 정도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방사능 폐기물 시설로 못 보낸다 하는 겁니다. 게다가 정부는 아무런 지시가 없고 그래서 처분도 못하고 그냥 쌓아놓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환경부는 뭐라고 하느냐. 업체하고 협의를 해보고 2020년 하반기에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면은 이것도 방사능 폐기물로 지정을 하겠다는 것인가. 그러면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능 수치가 낮다고 했는데 그러면 매트리스만 거기에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다른 것도 또 다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그거 다 수거하고 또 이런 일을 반복할 것인가? 또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떻든 지금 2020년 하반기를 이야기하는 환경부. 그러면 서두르지 않고 있다. 뭐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문재인 씨는 유해물질이라서 시급한 과제라고 했는데 환경부는 입장이 다른 모양이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라돈 침대가 폐 질환하고 관계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그 조사에 정부가 나서달라. 이런 요구를 합니다. 돌이켜보면 광우병 사태하고 흡사하게 라돈 침대 때문에 다 죽는다고 했던 그런 때가 있었죠. 그리고 침대 회사 측을 고소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측을 고발하고 이미 다 했습니다. 피해자라고 하면서. 그러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피해를 주장하면서 고소고발을 했던 것이죠. 이상한 것은 지금에 와서 피해가 날 수 있는지 정부가 알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선우가 바뀌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상해라는 것은 상해라는 결과가 있고 나서 그러한 고소를 한다든지 그러한 다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상해가 발생할지도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앞에서 했습니다. 이번 뉴스가 검찰에서 결과가 나온 바로 그런 뉴스였는데 검찰이 어떻게 법리 해석을 했는가 하는 것을 좀 알아보기로 합시다. 현재 그 검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라든지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불신이 아주 팽배해 있고 검찰이 하는 것은 못마땅해 하는 면이 있기는 있는데 지금 이 결과를 보면은 검찰은 흔들림 없이 검찰의 일을 하고 있다. 그 기준을 지키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피해자들이 이 회사 측을 상대로 상해, 업무상 과실치상 이런 혐의로 고소를 했다고 했죠. 검찰이 이렇게 라돈 침대가 갑상선암, 피부질환을 일으켰다는 고소가 있는데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라돈이 폐암, 발암 유발 물질인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이제 그것은 밝혀져 있다는 것이죠. 폐암 이외의 다른 질병, 갑상선암이나 피부질환 등과의 연관성이 입증된 연구 결과는 전 세계적으로 없는 상태다. 그러니까 라돈으로 인해서 폐암이 발생할 수는 있는데 지금 이 피해자들이 고소한 갑상선암이나 피부질환과의 관계는 연구된 내용이 없다. 연구 결과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들이 입증해야 하겠죠.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기소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너무나 명백한 것이 법은 행위자에게 현재의 기술 수준을 넘는 주의 의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연구 결과가 없으면 그만이냐, 우리가 피해를 보면은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 피해자 측의 마음은 이해할 수는 있지만 법은 혹은 과학은 그런 것까지 인정을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서야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검찰의 기준이다. 바로 법의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검찰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피해자 측에서는 이제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라돈이 폐암, 발암, 유발물질인 사실은 인정한다.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는가를 보기로 합시다. 그래서 피해자 측에서 라돈 침대가 폐암을 일으켰다. 이렇게 고소를 한 것이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라돈이 폐암, 발암, 폐암이 생기게 하는 그 유발물질인 것은 사실을 인정한다. 이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라돈이 폐암을 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A씨가 라돈 때문에 폐암이 생겼다. 이 관계가 이어지면 고소를 한 사람들의 말이 맞는 말이 되죠. 그런데 A씨가 라돈 때문에 폐암이 생겼다. 그런데 B씨는 그냥 폐암이 생겼으니까 라돈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그 경우는 성립이 안 되죠. 바로 그런 이야기를 검찰이 해주고 있습니다. 폐암은 라돈을 흡입해서만 생기는, 그러니까 라돈으로만 생기는 그것을 이제 특이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생기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 것이 아니고 유전이나 체질 등 선천적인 요인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식생활 습관이나 직업적인 혹은 환경적인 요인 같은 후천적인 요인,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발생하는 그런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폐암이 발생할 수 있는 그 원인은 굉장히 많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누구나 일상생활 중 흡연, 대기오염 등 다양한 폐암 발생 위험 인자에 노출되는 점에 비춰볼 때 라돈 방출 침대 사용만으로 폐암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것은 이제 당사자, 피해자 측에서는 억울하다 하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렇게 일대 다의 관계라고 할까,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가 나와 이 라돈과의 관계를 직선으로 이을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해야 되는데 사실 어렵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불기소 처분을 합니다. 이것은 그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기본이 되는 것으로서 행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지금으로서는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과관계가 인정하기 어렵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측면으로 이것도 또 우리가 흔히 저 사람 사기꾼이야 이런 말을 잘 하는데 법적으로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을 이 한 가지 사건에서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침대에서 그 라돈이 방출된다 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그냥 광고하고 판매했다.
이것은 사기다. 이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제품 안전성 결함에 따른 사기죄, 이것이 이제 안전하지 않다 하는 것으로 사기죄의 책임을 물으려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 하는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여 판매 대금을 편취한다 하는 범의, 범죄하고자 하는,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의사, 그것이 인정돼야 한다. 피해자들 본인과 가족도 이 라돈 침대를 이미 장기간 사용하고 있었던 점을 보아서 이 유해성을 인식하는, 그 유해성 인식이라는 부분이 사기를 하려는 고의가 됩니다. 이 고의 요소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가족도 오랫동안 이것을 쓴 것으로 봐서 그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이런 검찰의 판단을 보면서 물론 이 사람들은 지금도 이제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일부는 또 계속 다툴 것이고 뭐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고소고발을 했던 그 사람들만이 아니고 그 당시 우리 나라 전반적으로 일종의 패닉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보자면 바로 이런 지금까지 거쳐온 이런 상황들하고 이것을 고려하면서 볼 때 무지는 공포와 함께 다닌다 하는 이 말이 생각이 난다. 그런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을 한번 보자면 우선은 그 비전문성, 흔히 뭐 삼류, 무능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비전문성이 우리 국민을 그리고 국가를 위험하게 하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기준치 9.3배 초과라는 이야기만 달랑 하지 말고 그 의미를 국민에게 해명을 해야 하는 것이죠. 다른 것하고 비교해서는 어떤지, 자연상태하고 비교를 해서는 어떤지 이런 것을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검찰이 수사한 결과 인과관계가 입증된 연구 결과가 없다.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생각해 볼 것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기준치를 9.3배 초과했다 이러면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진짜 피가 머리로 다 쏠리는 느낌을 받으면서 9.3배라니 이러면서 방사능 물질이 9.3배다 이러면은 공포에 떨겠죠.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다음에 언론 보도는 또 얼마나 요란하게 저마다 자극적인 제목을 뽑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그걸 보면서 이건 치명적이다.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언론도 그리고 이런 그 정부라든지 또 이런 전문가 그룹들 이런 데서는 국민한테 전달될 때 불필요한 이런 공포심을 조장하는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겠다. 그렇다고 해서 애 다루듯이 어떻게 어르고 달래고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국가 전체를 어떤 긴장감 속에 몰아넣을 수 있는 이런 짓은 그건 유책한 행위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니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은 문재인 씨가 되겠죠. 문재인 정부의 비전문성, 이것이 국민을 정신없이 완전히 뱃멀미를 하게 만듭니다. 나라 전체를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게 하고 국민이 다른 국민을 증오하게 하고 이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비전문성의 해악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의 이러한 비전문성, 무능,
삼류,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점점 더 불안하고 위험한 곳으로 만들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문재인 씨는 마치 대단한 불이 나기라도 한 듯이 공무원들을 다그쳤죠. 그렇게 해서 라돈 침대 매트리스를 수거하게 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이것은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당시 우체국 직원들을 동원했는데 그 일이 보통 일입니까? 그 당시로서는 암 걸린다는 매트리스를 수거하는 작업, 거기에 우체국 직원들이 참가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목숨 내놓고 그 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속으로 얼마나 찝찝했겠습니까? 아니, 속으로는 죽을 것 같이 싫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 목숨 구하려고 자기의 그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일을 했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지요. 그리고 의인은 국가유공자에 준해서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씨의 기준에 따른다면은 바로 그렇죠. 그래서 이때 라돈 침대 매트리스 수거했던 우체국 직원들은 의인으로 지정을 해서 국가유공자 대우를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 이렇게 봅니다. 자기의 무식 때문에 우리 공무원을 그렇게 죽음의 각오로 그런 일을 하게 시킨다 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다음에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과 법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라돈이 피해를 얼마나 줄 수 있는가, 라돈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은 당연히 과학에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씨와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피해를 입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의 공포심에 근거해서 행정 집행을 하고 말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2020년 1월 3일 현재 법과 과학은 이 라돈 침대라고 흉측한 이름이 붙은 그 제품과 그리고 이런저런 암, 피부병 이런 것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침대회사의 피해는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매트리스 사용자, 고소고발한 180명이 아니라 그 나머지 사용자들, 또 그 이외에 건강 염려증이 심한 국민들 다수, 이들은 모두 피해를 입은 것이 분명합니다. 심리적으로 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도 사실이겠죠. 물론 그것은 무식하고 독재를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이제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됐으니까, 그리고 그 내용을 보아도 합당하니까 피해자들은 법으로 구제는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끝을 낼 수 있겠는가? 현재 대한민국은 정상국가가 아니죠. 문재인 씨가 있는 비정상국가입니다. 법 위에 문재인 정부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피해자가 이대로 피해보고 말 수는 없다. 그런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문재인 씨에게, 문재인 정부에게, 더불어민주당에게, 친여 언론에게 그들에게 멱살잡이를 하십시오. 그들을 쥐고 흔들면 그러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것도 대충 해서는 안 되죠. 격렬하게 너 죽고 나 살자 하고 싸우면 그러면 문재인 씨가 배상 다 해줄 겁니다. 우리
국민 모두는 법과 과학의 세계로 돌아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흥분하는 군중은 내버려 두고 이성적인 국민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좌파 언론만 보고 좌파 세상에 머문다고 해서 과학과 논리의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은 지구 전체가 다 열려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아집은 통하지 않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공무원 그리고 공공기관에게 이 이야기를 해둡니다. 부디 이 시간부터 정부에 아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는 바로 나 자신의 존재가 당당하고 그리고 의미 있게 그런 식으로 그 길로 살아가기로 합시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